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어스프레이건이 막혔을 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에어스프레이건 사용법 책을 출간을 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시중에서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쓴 책, 에어스프레이건 사용법 책을 구입하신 분들을 위한 보충 설명이기도 하고요. 이 에어스프레이건이 참 요물단지입니다. 답이 없어요. 저는 에어스프레이건 책을 써냈지만 저는 경력이 1년밖에 안 돼요. 1년밖에 안 되지만 제가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분들 10년 한 것보다도 훨씬 많은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에어스프레이건 사용법 책을 써냈고요. 이 에어스프레이건이 제가 책을 써낸 이유가 있어요. 책을 안 보고 혼자서 이거를 독학으로 터득하기는 글쎄요, 저보다 나은 사람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남보다 재주가 10배나 많은 사람이고요. 이렇게 재주가 많은 저도 너무나 어려워서 돈도 이게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물론 페인팅만 하기 위해서 돈을 쓴 게 아니고 저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쓴 거지만 여튼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일단 이게 터득을 했습니다. 터득을 했지만 제가 사용하는 분야, 제가 사용하는 페인트에 대해서만 알지 저뿐만이 아니고 천하없는 페인트의 전문가라 하더라도 이 페인트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너무 분야가 많고 페인트 종류도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일단 에어스프레이건이 비싼 것은 이거 그야말로 100만 원짜리도 있고 요 위에 윗부분만 하긴 페인트통이야 몇 푼 안 하니까요. 몇십만 원짜리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하도 에어스프레이건 처음에 사용할 때 잘 안 되고 애로사항이 많아 가지고 이걸 진짜 100만 원짜리 에어스프레이건을 정말 사가지고 해보려고 100만 원짜리 에어스프레이건을 사러 갔어요. 갔는데 온라인으로는 많이 있지만 이런 건 제가 실물을 보고 구입을 하려고 매장에 몇 군데를 갔는데요. 없어요. 1년 내내 한 개도 안 팔리기 때문에 안 갖다 놓는답니다. 일단 제가 몇십 년 전에 거제도에 있는 대우 옥포즈 선수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옥포즈 선수 맨 위에 크레인 있죠. 골리앗 크레인 위에 윗부분이 8차선 도로하고 넓이가 같아요. 수십 년 전인데 그 크레인만 칠하는데 페인트 값이 약 2억 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 도장, 선박이나 플랜트 도장에는 이 에어스프레이건이 특수한 비싼 스프레이건을 아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도 비싼 걸 써보려고 했다가 조금 비싼 것도 써보았어요. 그러나 제가 경험한 바로는 똑같습니다. 비싼 에어스프레이건이나 싼 에어스프레이건이나 똑같고요. 다만 요게 W77 모델하고 W71 모델이 있어요. 자, 여기서 검색하는 게 낫겠네요. 인터넷창 웹브라우저 주소 표시줄, 요 검색어 입력하는 데 말고요, 요 주소 표시줄에 한글로 가나출판사.kr까지 입력을 하셔야 돼요. 가나출판사.kr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제 홈페이지가 열리고요. 여기서 유튜브 클릭하면 이제 유튜브 채널에 오실 수 있고요. 오늘 현재 여기 하여튼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일단 여기서 에어스프레이건 이걸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거 유튜브에서 보여드리려고 해도 유튜브도 빨리 안 뜨고, 자, 여기 그러니까 이제 이건 제 경험입니다. 저보다 더 전문가들도 많이 있고 100만 원짜리 에어스프레이건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가 정답은 아니다, 이거를 아시고요. 다만 저는 100만 원짜리 에어스프레이건을 진짜 사가지고 써보려고 사러 몇 군데 다니다가 구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비싼 건 못 써보고 이런 저렴한 에어스프레이건만 쓰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중에서 이 모델, 여기는 W-71라고 되어 있어요. 71, 요건 77. 요건 쓰면 안 된다고 하면은 또 제가 욕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요. 장단점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제 처음에 유성 페인트로 시작해가지고 유성 페인트를 한 1년간 쓰다가 이제 근래에는 다 수성 페인트만 쓰고 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어스프레이 건이나 페인트에 관한 경력이 고작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다른 분들 10년 하는 것만큼의 경험을 쌓았습니다만 어쨌든 1년 동안의 경력밖에 안 되니까 페인트를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제가 그동안에 쌓은 경험과 경력과 기술과 이런 걸 토대로 추측을 해볼 때 유성 페인트는 앞으로는 점차 사라질 것이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왜? 유성 페인트는 너무나 인체 해로운 물질이 많고 특히 페인트 희석제로서는 신너는 그게 인류가 발명한 물질 중에서 가장 독한 아주 맹독성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유성 페인트로 벽칠을 하면 아토피 막 많이 걸리고 그러잖아요. 새집증후군. 그래서 다 수성 페인트만 쓰는데요. 수성 페인트도 물론 뭐 100% 안전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유성 페인트에 비해서는 훨씬 안전하고, 그 다음에 수성 페인트는 일단 신너를 안 써도 돼요. 물로, 손이고 뭐고 기구고 다 물로 씻으면 돼요. 물론 그것도 바로 씻어야 돼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안 지워져요. 수성 페인트도. 수성 페인트도 금속에도 칠하고 다 합니다. 플라스틱에도 칠하고 합니다만 이제 물론 금속용이나 플라스틱용은 조금 비싸요. 어쨌든 간에 이제 문제는 지금 이 수성 페인트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3D 프린터에 대해서 여러 번 올렸는데, 예를 들어 3D 프린터는 완성된 기술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D 프린터를 저는 완전히 그냥 없는 것도 나는 만드는 사람이니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때문에 저는 완벽하게 써먹지만 저같이 완벽하게 써먹을 사람은 아마 글쎄요 100에 하나 있을 둥 말둥 거의 없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저같이 완벽하게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일반인이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쉽게 쓸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 되려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훨씬 더 오랜 기간이 지나야 되고요. 그래서 이 3D 프린터도 마찬가지로 페인트도 저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개발이나 연구나 훨씬 더 발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오늘 하는 거는 한 가지 이유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내가 수성 페인트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수성 페인트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끈적이는 페인트가 있어요. 이건 답이 없어요. 페인트 칠하면 벽에다 칠하면 벽도 끈적거리고, 제품에 칠해도 제품도 끈적거리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 에어스프레이 건을 버리게 됩니다. 페인트가 끈적끈적 죽같이 된 거는 세척하면 돼요. 물을 섞거나 수성 페인트니까 물을 섞어서 페인트를 희석시키면 분사가 되는데, 접착제 같이 끈적거리는 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쉬지 않고 계속 쓰면 되죠. 근데 쉬지 않고 계속 쓸 수가 있냐고요. 저는 지금 요거를 큰 거, 요거 지금 에어스프레이가 보이는 것만 한 10개, 그 다음에 중력식 요 위에 달린 거, 그것도 한 10개 되는데 그건 안 씁니다. 그건 페인트 통이 적어서 안 써요. 지금 다 어디로 다 버리고 막 그랬고요. 어쨌든 이제 이게 페인트를 지금 여러 개를 쓴다고 저는 페인트 종류별로, 또는 여하튼 간에 이제 이걸 하다 보면 이런 게 나와요.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어쨌든 무조건 이거 하나 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여러 개를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거 한참 쓰다 보면 요거 안 쓰고 놔두잖아요. 그러면은 정상적인 페인트는 그냥 돼요. 며칠 놔둬도 된다고, 며칠 놔둬도. 그런데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그냥 페인트 농도가 진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끈적끈적합니다. 본드같이. 그러니까 페인트가 아니고 본드다. 글쎄 이게 왜 이런지는 모르겠는데 투명에 그런 게 많아요. 투명. 일반들 색깔이 있는 페인트에는 끈적이는 걸, 저는 제가 쓴 건 몇 가지 안 되니까요. 저는 제가 써본 것만 경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써본 경험 중에서는 그래도 일반 페인트 한 대여섯 종류, 그 다음에 투명한 것도 한 서너 종류 써봤는데, 투명한 종류가 보통 끈적끈적. 그러니까 페인트를 투명하게 할 때 본드에 들어가는 뭔가의 원료가 들어가든지 그런 기술을 쓰든지, 그러니까 페인트가 본드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기술이 부족해서 그렇게 만든다. 그런데 사마 페인트나 뭐 이런 유명한 회사에서 나온 페인트도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큰 문제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뭐 고발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루트가 있으면 고발을 하겠는데, 그런 루트를 몰라서 제가 고발까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페인트를 써가지고 벽만 끈적이는 게 아니고, 이 에어스프레이는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인데 이걸 못 쓴다 그러면 이게 큰 문제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페인트가 본드를 여기다 놓고 막 쏘면 이게 나가겠냐고요. 이게 본드가. 그러니까 페인트가 본드같이 끈적거린다.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정석입니다. 잘 나와요. 잘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요거 77에 요거는 노즐이 2.5mm 짜리입니다. 요거는 처음에 내가 몰랐을 때 사가지고 1.5mm인데요. 물론 1.5mm 가지고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능하면 2.5mm를 쓰는 게 좋다. 노즐이 큰 걸 가지고 크니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조절을 해야죠. 여기 에어 조절 나사를 조이거나 페인트 양을 조절해 가지고 조절을 하면 되지. 일단 노즐은 큰 게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작아야 될 경우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제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것만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 저보다 더 모르시는 분이라면 이거 에어스프레이건 처음 산다면은 W71은 안 돼요. W77을 사셔야 되고, 노즐이 2.5mm짜리를 구하는 게 좋아요. 이거 물론 뭐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2.5mm는 드물어요. 3.0mm도 있는데 3.0 같은 거는 거의 막 구하기 힘들고요. 그러니까 2.5mm를 쓰시라고요. 그러면은 사고가 최대한 덜 나고, 특히 끈적거리는 페인트는 1.5mm 넘으면 이건 한 번만 쏘고 나면 한두 시간만 지나도 안 나와요. 막 끈적끈적 본드 같은데 나오겠냐고요. 2.5mm는 하루나 이틀 이렇게 나오는 수도 있고 막히는 수도 있는데, 자, 왜 7하나는 안 되냐면, 7하나는 여기 요 나사가 작아요. 요 7하나 여기가, 그러니까 요 페인트 통과 에어스프레이 연결하는 여기가 구멍이 나사가 작다는 얘기예요. W77은 이게 큽니다. 이게 왜 크고 작은 게 무슨 차이냐? 자,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요거는 노즐을 손으로 막고 방아쇠를 당기는 겁니다. 그럼 에어가 노즐로 안 나가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저는 페인트에 뭔가가 항상 섞인 페인트를 써요. 펄 페인트라든지. 그래서 밑에 뭉쳐가지고 안 올라와요. 그러면은 노즐을 입구를 손으로 막고 에어를 쏘면은 밑으로 내려가서 이게 터지는데, 이 컴프레셔 이제 3.5마력짜리 쓰는데 이 압력이 2.5나 3.5나 뭐 5마력이나 압력은 똑같아요. 8kg. 요 페인트 통이 밑에가 둥글게 변해요. 그 정도로 압력이 세다고요. 에어는 비중이 없기 때문에 에어 자체로는 아무 일도 못하지만, 에어를 가지고 실린더를 작동시키면 땅도 수백 미터씩 파고 들어가고 총도 만들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에어가 강하다고요. 에어가 요 페인트 통이 밑에가 이렇게 공같이 돼요. 일단 여기를 막고 쏘면은. 그래서 요 부분에 구멍이 있다고요. 요 구멍을 꼭 막히면은 아주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래, 요 구멍이 항상 뚫어주는데, 자, 일단 요 설명부터 할게요. 여기를 막고 뚫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 흔들었어요. 제가 흔드는 거 봤죠, 지금? 흔드는 이유. 이렇게 흔드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지금 에어스프레이 여러 개 쓴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막 끈적끈적한 페인트에다가 펄이 섞여 있거나 뭔가가 섞여 있어 가지고 일반 페인트하고 틀려요. 그러면 이제 요걸 쓰다가, 요걸 쓸 때는 요거 에어스프레이가 요거를 뒤집어서 한 10번이나 20번 흔들어 준다고요. 그리고 또 똑바로 해 가지고 이렇게 쏘면서 흔들어 주고요. 이렇게 흔들 때 요 W71 모델은 여기가 가늘어 툭 부러져 버려요. 왜? 페인트가 이게 1kg잖아요. 이게 1리터니까 1000cc니까 이 무게로 이게 부러져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7하나는 이게 안 쓰는, 이게 만들지를 말아야 돼. 내가 볼 때는 이걸 왜 만드냐고요. 그러니까 요 용도에 맞는 게 저는 몰라요. 제가 모르는 무슨 용도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저도 지금 페인트를 가지고 돈을 무려 1,500만 원을 썼는데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적어서 탁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W77 모델은 이게 크다, 두껍다, 이거보다 훨씬, 여기 지금 사진으로는 차이가 안 나 보이지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77이 이게 훨씬 커요. 그리고 요거를 살 때 렌즈가 하나씩 따라오는데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몽키 스팬 하나 있어야 돼. 요거를 풀러 가지고 여기 이렇게 구부러진 스트로우 끼우고 요걸 조립을 하는데, 오늘은 지금 이걸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쓴 책을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인터넷창 웹브라우저 주소 표시줄에 가나출판사.kr 쳐가지고 이제 홈페이지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출판사 클릭하면은 여기다 제가 쓴 책들이고요. 이게 최근에 펴낸 책입니다. 에어스프레이건 사용법 책이고, 자, 여기에 보면은 요거 내 설명을 해 놨는데, 지금 요 설명 중에 이렇게 복잡하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지만 이것도 다 설명한 게 아닙니다 라고 제가 책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복잡하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이것도 다 설명한 게 아닙니다 하는 것 중에 오늘 좀 이제 보충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막혔어요. 페인트가 본드 같이 끈적끈적하니까 안 돼요. 이게 아까까지도 잘 나왔는데 이게 이제 안 나올 때는 여기를 이제 요걸 나사를 풀러 가지고 빼고 요 부분을 빼면은 여기가 또 구멍이 또 있어요. 양쪽에 요거를 뚫어 주는데, 이게 보면은 자, 에어스프레이건 노즐을 또 이렇게 뚫어 주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철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이거 안 쓰고요, 그냥 이걸 씁니다. 이걸로 요 문구 클립을 한쪽을 펴 가지고 여기를 갈아서 뾰족하게 하면 좋은데 저는 뾰족하게 하지도 않아요. 그냥 여기 사가 딱 잘라진 대로 그대로 펴서 그냥 찔릅니다. 그냥 찔러 가지고 여기를 뚫어줘요. 일반적으로 이거 뚫을 일이 없어요. 저는 워낙 특수한 페인트를 쓰기 때문에. 그러고 페인트가 끈적끈적하니까 이게 막히니까 뚫어줘요. 그리고 이걸 풀러 가지고 풀르면은 이 부분은 막히는 게 없어요. 이 뒷부분이 막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안 나온다고, 에어가 안 나오면은 요 부분이 막힐 수가 있어요. 요 부분이 막히거나, 지금은 요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거 이렇게 요걸 지금 분해를 했어요. 여기를 몽키 스패너로 돌려가지고 분리를 한 겁니다. 분리를 해가지고 요거는 앞부분만 보여드리는 거고, 앞부분 조금 전에 설명했던 대로 여기 나사를 풀고 빼내서 와이어 브러쉬로 여기도 한번 문질러주고 안에도 문질러주고 다시 조이면 웬만하면 나와요. 그게 안 나올 정도 되면은 이건 교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내가 제 책에서도 요건 설명을 잠깐만 하다 말았어요. 노즐도 교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노즐 값이 요 에어스프레이 값보다 훨씬 비싸다고요. 요 노즐을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낄 정도가 됐다면은 저만큼 이제 어느 수준에 도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저도 아직 이걸 교체를 하려고 몇 번 시도를 하다가, 저도 물론 생각입니다. 이 비싼 걸 교체를 해가지고, 혹은 에어스프레이건을 100만원짜리를 사가지고 쓰다가 이렇게 끈적끈적한 페인트를 만나서 에어스프레이건이 막혀서 못 쓴다. 그러면 이거 뭐 10,000원짜리 에어스프레이건이나 100만원짜리 에어스프레이나 똑같잖아요. 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저는 처음에 이걸 시도할 때는 100만원짜리 에어스프레이건도 진짜 사다가 써보려고 사러 다니기도 했었지만, 뭐 돈을 들고 사러 다녀도 없어서 못 샀어요. 그러나 지금은 돈이 있어도 안 삽니다. 물론 뭐 꼭 그게 필요하다면 사야 되겠지만 제 경험상 그게 없어도 충분하고요. 자, 요 노즐을 교체를 할 수 있지만 요거 이제 지금 제가 막혀가지고 요까지 다 뺐는데, 이것까지 뺄 정도면은 이거는 글쎄 뭐 자기가 연구 삼아서 분해를 해본다면 모르겠지만, 이거 사용하는 사람이라면은 이거 무조건 폐기하세요. 그 정도면은 이거 새로 사는 게 낫죠. 이거 뭐 10,000원이면 10,000원 조금 더 주면 사는데, 요거 하나, 이거 노즐이 하나가 막 한 몇만 원, 비싼 거는 한 10만 원도 넘는 노즐이 뭐하러 바꿔요? 더 비싼데. 이거 통째로 바꾸죠. 그래서 이것까지는 고칠 필요가 없고, 요게 이제 페인트 조절 나사, 요 밑에가 에어 조절 나사고, 에어 조절 나사 적당히 조절하고, 요게 페인트량 조절 나사고, 요거는 분사 각도입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주면은 안개처럼 방사형으로 분사가 되고, 시계 방향으로 잠궈주면 일직선으로 분사가 돼요. 그래 이걸 적절히 조절을 해가지고 조절을 하는 건데,
지금 조절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페인트가 끈적끈적하니까 이거는 백약이 무해요.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제가 아주 지금 아주 그냥 늙습니다. 늙어. 이 끈적끈적이는 페인트 때문에. 이거 내가 볼 때는 페인트가 불량이에요. 이런 페인트를 이걸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공무원들도 이게 잘해야 되고 이 자기 직분을 안 하. 이런 페인트는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죠. 이렇게 끈적이는 페인트를 왜 허가를 내주냐고요. 인터넷 검색해 보면 수성 페인트를 바르면 벽이 끈적인다는 글을 많이 봐요. 수성 페인트라고 끈적이는 게 아니에요. 끈적이는 페인트가 있어요. 페인트가 나쁜 거죠. 다시 그냥 무조건 너는 나쁘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잖아요. 끈적이는 페인트를 왜 만드냐고요. 페인트가 벽에 칠해서만 끈적이는 게 아니고 에어스프레이기는 못 쓰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분해를 했는데 요걸 분해하면 이 속에가 또 문제가 있어요. 여기 부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지금 저는 이제 요거를 이렇게 분해를 해가지고 자 이렇게 분해를 했잖아요. 에어스프레이건 말고 에어로 쏘는 에어건이 있죠. 에어건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가 딱 맞아요. 꾹 누르고 에어건을 그냥 막 강제로 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터지면 어쩔 수 없고 이거 못 쓰는 거고 저는 했더니 터져 나왔어요. 요 안에가 끈적끈적한 페인트가 들어가서 뭉쳐 있던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다 이제 물을 넣고 에어를 연결해 가지고 쏴보는 거예요. 물이 쪼르륵 빨려 나가면 되는데 안 빨려 나가면 이게 요 부분에 막힌 거라고. 요 부분이 여기를 지금 요거를 구멍으로 뚫는 거 여기서 요것만 뚫는 거라고요. 요것만. 요걸 열어보면 구멍이 옆으로 에어가 이제 페인트가 분사가 되게 만들어져 있어요. 요걸 풀면은 페인트가 안 나와요. 요걸 잠궈야 페인트가 나오지. 그래서 이 구조가 아주 이게 에어스프레이건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이게 복잡하고 정밀한 기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지금 중점은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페인트가 끈적끈적 해가지고 안 나와요. 이거는 뭐 여기를 아무리 열고 닦고 와이어브시로 문지르고 구멍을 철사로 후벼도 안 돼요. 요 속에가 막혔기 때문에 이 끈적끈적한 페인트가. 그래서 여기는 빼가지고 뭐 철사로 찔러보든지 열어보든지 아니면 에어로 살짝 쏴보면 푸르륵 들어가다 페인트가 나오니까 여기는 막힌 게 아니고 아까 막혔을 때도 여기를 손으로 막고 에어를 쐈을 때 밑에서 뿜어져 나오니까 요거는 안 막혔다고요. 여기가 페인트가 나오는 라인에서 막혔지 에어가 나오는 라인이 막힌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지금 얘기하는 거는 지금 뭐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안 되면은 여기를 에어건을 여기다 대고 그러니까 에어로 쏴가지고 이제 여기 불순물을 좀 털어내고 여기다 쏴서 터트리라고요. 물을 넣고 터트려도 이게 수성이니까 유성 같은 거 신호를 넣어야 되겠죠. 근데 유성 페인트는 글쎄요 앞으로는 뭐 없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수성 페인트를 써보니까 유성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유성 페인트가 저는 말로 뭐 지금 여기 있는 것도 10개 돼요. 한 10개 정도는 지금 페인트가 남아 있는데도 그냥 햇빛에다 놔둡니다. 다 열어놓고 마르게 굳어버리게 굳은 다음에 버리게. 페인트가 들어있는 채로 버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성 페인트를 내가 안 쓰는 거예요. 지금은 무조건 수성만 쓰지. 수성만 쓰니까 이게 이제 에어스프레이건이 많아도 상관이 없잖아요. 에어스프레이건이 많아도 상관이 없고 수성이니까 신너를 잘못 써가지고 신너가 섞일 일도 없고 물만 희석시키면 되고 페인트 메이커가 다르거나 요 페인트를 다 쓰고 밑에 조금 남았다. 요만큼 남았을 때는 이제 그때부터 안 나온다고요. 페인트가 있어도 안 나온다고요. 그럼 요만큼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조금이니까 원 페인트 통에다 이걸 부어버린다고요. 뭐 흰색은 흰색 뭐 같은 색일 때 그렇게 하나요. 저는 이제 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인트를 안 버리고 쓰는 거죠. 그래서 섞어 써도 막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없는데 이게 이제 수성이기 때문에 유성은 안 돼요. 섞어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수성은 희석제가 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렇게 쓰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이게 저는 요 페인트가 요거 에어스프레이 여러 개니까 안 쓰는 거는 여러 날 안 쓰고 쓰는 거는 계속 쓰다가 어쩌다 한번 쓰면 안 나온다고요. 안 나오는 거는 요걸 뒤집어 가지고 막 흔들어 준다고요. 흔들고 또 세워서도 흔들어 주고 요거 안 되면은 요거를
빼가지고 한번 세척을 해서 불어주고 그러면 거의 나와요. 지금 이 정도까지 안 되는 거 오늘 처음이거든요. 오늘은 뭐 아무래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여기를 에어를 쐈을 때 이쪽에서 바람이 안 나오면 이게 막힌 거잖아요. 근데 팍 하고 터지더라고요. 쏘니까. 아니면 또 에어를 반대로 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쏴서는 안 돼요. 반대는 구멍이 여러 개가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쏠 수밖에 없고 저는 여기서 쏴가지고 터뜨렸습니다. 이 방법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완전히 막힌 거예요. 안 되죠. 그거는 이 안에 페인트가 완전히 그냥 굳어버렸다. 뭐 어떻게 녹일 거예요. 그거를 녹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페인트가 이게 안 열려요. 이제 이게 하루에 보통 한 번이나 두 번씩 교체를 한다고. 제가 하도 에어스프레이 분사를 많이 하니까 하루에 몇 리터씩 쓰는 거죠. 하루에 1리터짜리 이거 여러 개를 계속 교체를 하니까 이게 일이에요. 이게 안 열려요. 이게 막 페인트가 엉겨 붙어 가지고 그냥은 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자동차 카센터 가면은 엔진오일 교환할 때 필터 빼내는 그 렌치 있잖아요. 체인 렌치. 그것도 샀는데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필요가 없고 저는 이제 요거를 욕실에 가지고 들어가서 샤워기로 뜨거우면 아주 뜨거운 거 말고 한 60도나 한 70도 한 5, 60도 되는 물로 이렇게 뿌려줘요. 여기다가 위에다 물 뿌리면서 톡톡톡톡 몇 번 쳐줍니다. 그러면은 이 속에 여기에 이 뚜껑에 이게 있다고요. 저 고무 패킹이 들어 있다고요. 여기에 어쨌든 여기에 요 밑에 고무 패킹이 있다고요. 그게 이 페인트하고 같이 엉겨 붙어서 딱 말라붙어 딱딱하니까 열리겠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막 망치로 탁 여기 몽키 스파나 손잡이로 뺑 돌아가면서 턱턱턱턱 쳐가지고 여기다 이제 목기로 대고 여기가 약간 튀어나왔거든요. 손으로 탁 쳐서 열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몇 번 하면 이거 못 써요. 탱크도 못 쓰고 이것도 잘못 못 씁니다. 그러니까 샤워기에다 뜨거운 물을 아주 뜨거운 물 말고 한 60도나 한 50도, 60도 이 정도 되는 물을 틀어 가지고 여기가 약간 따끈따끈해지게 하면 이게 쏙 열립니다. 그러면 다시 닫을 때도 요 에어스프레이건 요 밑부분이 뒤집어서 그 부분을 뜨거운 물을 부으면 이게 쫙 휘쳐 내려가요. 이게 수성이라 그런 것 같아요. 유성은 뭐 무조건 안 되고요. 수성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 패킹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다시 딱 끼우고 딸깍 잠그면은 까딱없이 안 열리고. 이건 아주 팁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100% 저 혼자 독학으로 터득했고 에어스프레이 사용법도 혼자 터득했고 요 고치는 법도 혼자 터득했고 소지하는 법도 혼자 터득했고 요거 여는 법도 혼자 터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스프레이건을 40년씩 한 사람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오래 하신 분들은 제가 책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뺑기쟁이 40년이라고 자랑만 하지 그러니까 벽이나 이런 뭐 옥상이나 지하 주차장 이런 데나 칠하는데 전문가지 제가 하는 거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이게 분야가 틀리니까 아무리 제가 물어봐도 제가 물어보는 문의에 답변을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혼자 터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올린 정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이런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한테는 이게 100만 불도 더 되는 아주 값진 정보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